네, 영혼의 경제학자 명지대 경제학과의 우석진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영혼의 경제학자 우석진입니다. 네, 조금 전 노구치 교수 인터뷰 들으셨어요? 예, 좀 들었습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한 국가의 그 성장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매우 중요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가 이제 50년대, 60년대 북한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비교해 보면은 북한이 더 잘 살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옛날에. 60년대에 이제 성장 전략이 서로 갈리는데 북한은 이제 수입 대체 전략, 자주 경제 이런 걸 했고 우리는 개방 경제를 했거든요. 그 뒤에 나온 그 결과라고 하는 거는 처음엔 작은 차이였지만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대선도 매우 중요하다. 어떤 후보가 어떤 성장 전략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예. 10년, 15년 뒤에 큰 차이를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잘 보시고 결정 잘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 또 예. 대선으로 연결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럼 저는 인터뷰에서 이제 그 코로나 지원금 거 물어봤더니 또 전 국민에게 지급한 것도 저분도 비판적이더라고요. 경제학자들은 예. 예. 그게 이제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그게 비판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인터뷰 내용을 지금 뭐 복귀하기는 너무 시간이 짧고 우리 교수님 지난주에 MBC 100분 토론 나가셨죠? 예, 나갔다 왔습니다. 예. 토론 이제 그 보는 매니아에서 이제 직접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어떻게 좀 검증을 직접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이게 다 시선 집중해서 키워 주셔가지고 예. 그 나간 거고 그 직접 해보니까 또 재미도 있고. 근데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그 토론인 프로라고 생각했던 거하고 최근에 토론의 분위기라고 하는 건 조금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요? 특히 이제 3% 이후에 예전에는 이제 토론하면은 특히 이제 대선 후보와 토론이라고 하면은 그 틀린 점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거를 후벼 파고 물어보고 막 이런 거였는데 시청자들도 그런 거를 또 약간 힘들어하는 것 같고 오히려 이제 후보가 자기 정책을 좀 차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뭐 내용 자체는 사실 정치 고관 요청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은 또 국민 전체는 또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근데 뭐 뉴스에서 보거나 아니면 뭐 클립으로 보거나 아니면 뭐 이제 소위 말하는 짤방으로 이제 보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후보가 처음부터 끝까지 오랜 시간 동안 자기 공약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저도 이제 15분 받았었는데 질문을 3개에서 4개밖에 하진 않았어요. 대신 이제 후보가 자기 공약을 잘 설명을 하고 그걸 시청자들이 보고서 그게 이제 맞든지 틀리든지 알아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저도 아주 재밌었습니다. 재밌었고. 예.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이 토론에 이제 또 단골 출연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또 여기에 집중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이재명 후보는 이제 소확행이라고 부르고 윤석열 후보는 이제 심쿵약속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생활 밀착형 공약들. 뭐 이제 계속 이제 그 연타로 내놓고 있던데 좀 하나하나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 게 일단 탈모약 있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건보 적용하는 문제? 이제 저 딱 들었을 때는 굉장히 유쾌했어요. 유쾌했다? 예, 유쾌했어요. 저도 머리가 좀 빠지고 있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혜택을 좀 보겠구나.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후보가 혹은 이제 선대본부가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구나. 이제 그 느낌이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그 실제로 이제 공약으로 만들어지는 거하고 정책으로 위반되는 거는 조금 전문가들의 손을 조금 물론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규모가 뭐 현재 이 탈모 치료를 받고 있는 인구가 한 23만 정도 된다고 하고 뭐 많이 보면 또 1,000만까지도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23만은 이제 병원 치료받고 있는 분들 그렇죠. 재정 추계가 한 뭐 1천억 대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건보 대정이 연간 한 70조 정도가 쓰이니까 70조 정도 쓰이니까 그게 뭐 크다면 클 수도 있고 작다 볼 수도 있는데 그럼 한 700분의 1 정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굉장히 작은데 그게 이제 사실은 그 탈모 공약이 이제 급여화가 되면은 이제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은 이제 급여를 기다리고 있던 어떤 질병들이 뒤로 미뤄지거나 아니면 급여화 돼 있던 게 비급여화가 되거나 그것도 아니면 재정을 투입하거나 아니면 보험료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탈모 치료가 이제 급여화가 되면은
다른 급여와 정책을 바꾸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보험이 올리겠다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재정 투입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예. 재정 투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국민 건강증진 기금이 운영하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건강에 나쁜 게 이제 술하고 담배인데 담배는 그 부담금이 부과가 되고 있어요. 근데 주류협회가 로비를 잘해가지고 술에는 없거든요. 아, 수료는 없나요? 술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강 그 건보 기금에 이제 그러니까 건보 재정에 문제가 생기면은 아마 제 1번 타자로 아, 술값이 오른다? 술값에 부담금이 부여가 되고 소주값이 오를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비용을 조금 유권자들도 생각을 좀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주는 게 좋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이제 그 여러 가지를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맞춰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예, 그렇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의 심쿵 약속 중에서는 전기차 충전료 동결하겠다 이런 내용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그게 이제 59초 어떤 클립인데 이게 보니까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뜬금없다? 예, 문맥이 없이 갑자기 전기차 충전료 동결한다 그러니까 네. 혹시 이준석 대표가 전기차 타고 다닌다고 하니까 에이. 자기 거를 조금 하려고 그러나? 에이 설마. 예. 왜냐면은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가 강조한 게 자유시장 경제거든요. 아 그렇죠. 자유시장 경제에서 가장 싫어하는 정책이 뭐냐면 가격에 개입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가격이 자원 배분 기능을 하기 때문에 예. 이거를 시장 가격이 아닌 다른 가격으로 이제 조정을 하기 시작하면은 자원 배분 왜곡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 국민의힘에 어떤 그 사상가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통제를 이거를 좀 리뷰를 했다 그러면은 이런 건 안 된다고 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정책의 목표가 좀 불분명해요. 이걸 조금 싸게 해주자는 것이 전기차 선택을 도와주는 것이냐. 예. 근데 사실 전기차 선택에 도움되는 거는 이 충전료 요거 조금 조정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보조금이 더 들어가야 되는 문제고 이 전기요금은 주행거리에 문제가 좀 생기는 거거든요. 예, 예. 그리고 전기차를 사는 사람들이 지금 상태로 보면은 조금 아무래도 소득이 좀 있으신 분들이 좀 사세요. 그러면 이게 일종의 교차 부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왜 소득 높은 사람의 전기차를 교차 보조해 주냐.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 이 전체적인 전략에 맞는 공약이냐라는 약간 뜬금없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하나만 더요. 그러면 지하철 전기권 갖고 버스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그거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우리 신용카드 가지고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지하철 전기권 가지고 왜 버스는 못 타는 거지?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드는 거고 소비자 입장에서 그거는 이제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정산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는 거는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편의가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좋은 공약이라고 보고 뭐 아주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꼭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좀 약간 남으니까 다시 탈모약 이야기로서 임플란트 뭐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건보 재정에 너무 부담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라 붙었잖아요. 그런데 한번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라리 건강보험의 그 보장성 확대를 하는 대신에 보험료를 약간 올리는 옛날에 나왔던 방안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이제 그걸 놔두고 이제 평가를 받아야 되죠.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제 혜택 부분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개는 되는데 씹으려고 하면은 위아래 어금 양쪽으로 해가지고 4개가 필요하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 거고 그것도 설득력이 있어요. 네, 맞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 겪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예, 그게 설득력이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얼마큼을 추가로 부담할 것이냐. 사실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이제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증세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거든요. 대신 이제 사회보험료를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국민 부담률이라고 하는 게 25%에서 28%로 거의 3%포인트 올랐거든요. 근데 조세 부담률 거의 오르지 않았어요. 근데 그 국민 부담률 증가하는데 건보료가 지금 사실은 영향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정책들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건보료 인상이 요구가 된다. 그게 사실은 내놓는 측에서는 비용을 내놓고 싶어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후보 간의 토론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루어지면은 상대편 이제 공약 이렇게 소확행 이런 것도 공격할 때 그럼 니네 재정 추계가 이렇게 나오겠죠. 나오는데 보험료가 이만큼 인상하자는 얘기 아니냐 이런 토론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저는 후보 관점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 보험 같은 게 있잖아요. 민간에. 예. 임플란트 한두 푼 하는 게 아니니까. 예, 예. 근데 만약에 임플란트 그 건강보험에서 적용이 된다면 그러니까 민간 그 임플란트 보험 만들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사실은 그 이제 민간 이제 실손보험들이 있는데 이거를 사실은 다 가구들이 상당히 많이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할 거면은 차라리 건보의 보장성을 확대를 하고 그렇죠. 그 민간 보험에서 빠져나오게 함으로써 가계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씩 이제 그 지금은 뭐 이제 소확행 뭐 아니면 이 밀착 공약 이런 걸로 이제 하나씩 나오지만은 본격적으로 이제 캠프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렇죠. 놔두고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볼 때다. 그런데 이제 그 방향으로 가려면 이제 보험사 로비가 저항이 심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 보험사들이 굉장히 다 큰 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이게 또 여러 학자나 여러 플레이어들이 또 보험사 영향받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이제 스피커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하지만 그 논의를 통해서 우리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논의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논의가 투명하게 진행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명지대 우삭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